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드디어 RTX 4070 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RTX 4070 노말은 TI가 아니에요. 노말은 TGP가 200W, 200W에 그치고 그리고 이제 MSRP는 $599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는 엠바고가 해제됐을 시점이지만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는 시점에는 엠바고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지금 국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따끈따끈한 EM택의 4070을 준비해 봤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초기에 입수했기 때문에 박스 패키지도 완성되지 않았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설명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모델명은 EM택 RTX 4070 스토어맥스 듀얼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스티로폼 있고, 스티로폼 빼고, 안에 제품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뭐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래픽카드 설치 설명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EM택은 이제 대한민국 로컬 브랜드답게 매뉴얼도 이렇게 풀 한국어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사실 뭐 매뉴얼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그래픽카드 매뉴얼은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매뉴얼 있고 바로 제품 볼게요. 스토어맥스 듀얼 제품입니다. 일단 도대체 얼마 만에 이런 이슬롯 그래픽카드를 접해보는지 상당히 오랜만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뭐 3090 T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40 시리즈에 와서는 4090, 4080 이런 것들이 정말 거대했잖아요. 언제부턴가 그래픽카드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점점 거대해져 갔는데 드디어 4070 노말에서 우리가 알던 그래픽카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외형을 좀 살펴볼게요. 스토어맥스 듀얼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모델로 되어 있고 투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팬 가운데에는 EM택 로고가 잘 박혀 있네요. 그래서 뭐 모양은 사실 뭐 특별할 건 없고 일반적인 그리고 평범한 그런 디자인이라 볼 수 있고 측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2슬롯 그래픽 카드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3슬롯은 물론이고 3슬롯을 초과하는 그래픽 카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4070은 이렇게 2슬롯 제품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물론 EM택 제품이 이렇다는 거지 뭐 고급형 비레퍼 제품은 2슬롯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전원 단자는 8핀 1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의 경우에 200W TGP를 갖고 있는데 EM택의 4070 역시 레퍼런스와 동일한 200W TGP를 갖고 있습니다. 지포스 RTX 로고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스토어맥스 듀얼 로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백플레이트 보시죠.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뭔가 발열 해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고급형 메탈 백플레이트 형태는 아니고요. 대신 기판이 여기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스크린 쿨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히트싱크가 그대로 노출돼서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타공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백플레이트 디자인은 뭐 그냥 양호한 준수한 그런 모습이고 뭐 따로 특별하게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LED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런 형태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고급형 그래픽카드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무게도 가볍고요. 그래픽카드 길이도 30cm를 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재보니까 한 뼘을 약간 초과하는 약 25cm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듀얼팬 쿨링답게 아무래도 소비 전력은 낮아도 실제로 GPU 온도는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시연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4070의 성능은 과연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그 부분 역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외형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쿨러 분해해서 안에 쿨러 디자인 그리고 히트싱크 PC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고급형 제품은 아니라는 게 이제 티가 나는 게 뭐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썰 패드도 없죠. 왜냐면 이제 뭐 플라스틱이 열전도율이 나쁘기 때문에 썰 패드를 여기에 부착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쿨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듀얼 쿨러 안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도 깔끔한 외형을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 같은 마감 처리가 모두 블랙으로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트싱크인데
네, 히트싱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메모리 쪽 서널패드가 부착되어 있고 이제 전원부 모스펫이랑 초크 쪽에 서널패드가 있고 히트 파이프는 이제 4개 정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히트싱크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리고 굵기도 네, 2슬롯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싱크가 이렇게 작다는 거는 그만큼 열을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이 좁다는 거를 의미하는데 그래도 이제 4070 노말의 어떤 소비 전력 수준 자체가 200W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PCB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바로 4070 노말의 바로 PCB 레이아웃 모습입니다. 지금 중앙에 보시면 AD104 250, 네, 250A1이 탑재되어 있어요. RTX 4070 Ti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AD104 GPU를 탑재하고 있지만 4070 Ti는 7680개로 풀칩 구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4070 노말은 AD104에서 커팅을 많이 해서 CUDA 코어는 5888개, 네, 루머와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5888개가 마련되어 있고 전원부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네, 총 8페이지 규모로 마련되어 있고 드라이버 모스펫이라든지 그 다음에 AP콘 시리즈 커패시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외형 설명하면서 출력 포트 설명드린 건 깜빡했는데 출력 포트 보시면은 네, 이것도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DP 1.4 3개, 그 다음에 HDMI 2.1 1개, 이렇게 총 4개의 출력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살까지 모두 확인해 봤으니까 K4조 테스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사양은 CPU 인텔 코어 i9 13900K를 장착했고요.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는 프레스 드라이버 531.42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 세대 그래픽카드 비교했을 때 4070 노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궁금하셨을 텐데, 자, 먼저 타임스파이 점수인데요. 타임스파이에서는 네, 3080과 아주 유사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몇백 점 정도 더 4070 우위에 있긴 하나 뭐 이 정도면 동급으로 봐도 되겠죠. 자, 다음은 포트로얄입니다. 포트로얄에서는 오히려 3080 대비 살짝 낮은 그런 성능을 기록했네요. 다음은 게임 성능을 볼까요? 저희가 QHD 해상도에서 5종의 게임을 평균을 내보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3080의 성능에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3080 대비 95% 성능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크진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3080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성능임을 알 수 있었네요. 자, 다음 부스트 클럭입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을 구동할 때 평균적인 부스트 클럭 확인해 봤더니 약 2.6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2589MHz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온도인데요. 최고 온도는 70.5도 정도로 나왔고요. 네, 역시 투슬롯과 듀얼 쿨링팬 성능이기 때문에 쿨링팬이 약간 간소화되면서 GPU 온도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온도고요. 네, 소음 수치 역시 최대 40dB, 평균 38.5dB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본 전원부 온도는 약 80.8도를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전원부 온도는 100도 이상이 가도 문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인 온도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 전력인데요. 평균 소비 전력은 189.4W, 최대 205.6W를 기록함으로써 TGP 200W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주파 측정 테스트인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소비 전력이 낮고 그다음 이제 4070 EMTE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RX 7900 XTX와 비교해서는 고주파 수치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치는 물론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고주파 수치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RTX 4070 네, 장착해서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EMTEC 제품이고요. 제가 먼저 GPU-Z를 실행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GPU-Z에서 아직 완벽하게 정보가 안 나와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아직 엠바고가 풀리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unknown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하지만 네, GPU 모델명 RTX 4070 정상적으로 표기되고 있고요. CUDA 코어 역시 5888, 네, 5888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은 EMTEC 제품의 경우에는 2475MHz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해당 수치는 레퍼런스 클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070 노말, 그 다음에 FE 버전 이런 것과 이제 동일한 성능을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92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12기가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해서 엔비디아 바이오스 탭을 클릭해 주시면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데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 전력 제한 레벨도 레퍼런스와 동일한 200W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전력 제한 레벨 상향은 불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았을 때 풀로드를 걸면 이제 실질적인 소비 전력, 부스트 클록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이제 포트 로열 구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잠시 후에는 저희가 이제 언더볼팅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포스 30 시리즈도 사실 언더볼팅 효율이 좋았지만 지포스 40 시리즈 들어와서는 전성비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전성비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언더볼팅의 효과가 조금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TX 4070 노말도 과연 언더볼팅의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지 본 리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 상태, 즉 아무런 세팅도 가해지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풀로드를 걸었을 때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로드가 막 시작됐는데요. 일단 부스트 클록은 2.7기가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로드가 지속되고 GPU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보다는 이제 하락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도 사실 이제 히트싱크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듀얼 쿨링팬, 그리고 투 슬롯이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쿨링 성능이 너무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4070 자체가 200W 수준의 TGP를 가짐으로써 큰 무리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의 로드 상황을 보면은 GPU 온도는 약 60도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소비 전력은 200W 정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2.7기가를 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7기가 언더로 이렇게 부스트 클록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 카드 특징인데, 스펙상 부스트 클럭은 2475MHz라도 실제로 게임을 구동했을 때는 이론적인 부스트 클록 대비 조금 더 높은 클록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2600 이상의 부스트 클록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게임마다 조금씩 부스트 클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게임은 포트롤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게임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VRAM 온도도 봐야 되는데, VRAM 온도 같은 경우는 72도에서 74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문제 될 건 없는 수준이고, GPU 온도도 68도, 69도 이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 팬 속도, 팬 RPM이 약 1600 RPM 정도로 이제 2000 RPM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체감으로 들어봐도 시끄럽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자, 과연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에서 포트롤을 구동했을 때 점수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좀 있으면 점수가 나올 겁니다. 1963점이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RTX 3080이 11,000점을 조금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EMTEC 4070은 3080 대비 살짝 낮은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언더볼팅을 적용해 볼 텐데요. 이제 언더볼팅 같은 경우는 제가 벤치 매뉴얼에서 이제 많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EMTEC의 4070 Ti 게이밍 프로 리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프셋 클럭을 최대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타깃으로 할 그 전압은 910mV로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910mV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4070 노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타깃 전압을 낮춰도 풀로드 시 최저 전압이 약 910mV입니다. 그래서 910mV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850mV라든지 그런 걸로 세팅을 해봐도 최저 전압은 910mV에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910mV에서 얼마를 줄 거냐? 여기 910mV에 있는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 2670MHz를 체크해 두겠습니다. 이 정도 클럭만 하더라도 레퍼런스로 구동했을 때 대략적으로 2600에서 2700 정도 보여줬으니까 성능상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자, 2670으로 제대로 됐는지 포인트를 찍어 보시면 Y축에 2670이라고 나와주죠. 그러면 X를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고, 그 다음에 메모리 클록도 오버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손쉽게 2000MHz도 이제 3D 마크 통과는 가능한데 조금 더 안정성을 위해서 1500MHz를 넣어 볼게요. 자, 1500MHz 적용을 누르고, 자, 이렇게 910mV에서 2670MHz, 그 다음에 메모리 클록은 1500MHz까지 적용했을 때 포트로열을 구동하면 어떤 특성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통용되기 쉬운 단어로 언더볼팅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오버클럭 개념과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플로드 시 작동 전압은 낮아졌지만 결국 전압 대비 클록은 높아진 수준입니다. 레퍼런스 대비. 그래서 저희가 910mV에서 작동 가능한 최대 클록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커브 값 대비 높은 클록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볼팅과 오버클럭을 함께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메모리 속도가 유효 속도로 환산했을 때 21GB/s였는데 이렇게 1500MHz를 적용하게 되면 2400, 즉 24GBps 메모리 속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 구동이 시작됐는데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에는 12000MHz, 즉 유효 속도라면 24GBps로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클럭 역시 2670MHz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비 전력인데 150W대도 보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60에서 170W 정도 이렇게 소비 전력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GPU 온도도 63도, 64도. 저희가 이제 언더볼팅을 하지 않았을 때는 68도, 69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사실상 평균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방금 저희가 확인했던 포트리얼 점수가 11,000점이 살짝 안 되는 수치였는데 결과적으로 11,000점을 살짝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어 클럭은 큰 변화가 없지만 메모리 클럭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팅을 적용하시면 아마도 소비 전력과 발열을 낮추면서도 성능상 손해는 없는, 오히려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언더볼팅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더볼팅을 했을 때의 소비 전력 절감 수치는 현재 160에서 170W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태보다 약 30에서 40W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성능, 예를 들면 4070ti라든지 4080 이 정도 급과 비교하면 소비 전력 절감 수치가 그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4070 자체가 원래 소비 전력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율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테스트가 막 끝났는데 과연 점수는 11,000점을 넘었네요. 네, 여전히 언더볼팅의 매력은 4070에서도 유효합니다. 소비 전력과 온도가 모두 줄어들면서도 성능상 손해는 전혀 없었네요. 이 정도 수치면은 3080과 이제 거의 동급 성능이라 해도 무방한 그런 아주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MTEC RTX 4070 스톰엑스 듀얼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4070의 특성부터 언급을 드리자면 전세대 하이엔드급이었던 RTX 3080 충분히 겨룰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3080 성능을 넘지는 못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3080보다 조금 더 낮은 성능이라는 것이고, 물론 비래퍼, 고급형 비래퍼 제품이 이제 3080과 동급이거나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성능은 3080보다 아주 미세하게 낮은 그런 성능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80 대비 4070 성능이 낮다고 해서 그런 메리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 소비 전력이 훨씬 낮습니다. 일단 200W급으로밖에 소비 전력이 레벨이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에 어떤 그래픽 카드의 덩치라든지 이렇게 이슬롯 제품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4070이 지금 $599로 나왔는데 사실 얼마 전 루머에서 $749다 이런 루머도 있었잖아요. 그런 루머는 사실 너무 신빙성이 떨어지는 루머였죠. 왜냐하면 이제 3080의 성능과 동급일 걸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3080의 출시 가격이 $699였습니다. 그런데 전세대 제품보다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비싸다? 그건 너무 가능성이 떨어지는 추측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99로 나온 건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인 건 맞습니다. 특히나 칩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엔비디아 젠슨항에 이런 너무나 고가 정책을 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시장 분위기가 워낙 지포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서 어떤 제품 자체의 고급스러운 요소라든지 혹은
제품 자체로 뛰어난 특장점 같은 요소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본 제품으로서 좀 심심한 감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온도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이 뭐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EMTEC 브랜드가 어느 정도 사후 지원 부분에서 이제 신뢰도를 갖고 있는 만큼 기본형 모델로서 좀 무난한 제품을 찾고 싶은 분들한테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언더볼팅의 어떤 유효성도 여전히 좋긴 한데 상위급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소비 전력 절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미있는 세팅인 건 사실이죠. 자, 지금까지 EMTEC RTX 4070 스톰X 듀얼이었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콘텐츠와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